네, 검사님께서 말씀해주신 내용들을 또 들어보니까 피해 회수율과 사건의 기소율이 생각보다 낮더라고요. 예, 맞아요. 네. 그래서 지금 검사님께서 말씀해주신 내용을 들어보니 현 시점 사기 사건에 대한 실상을 좀 알 수 있었는데,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, 또 이 해결책이 있으시니까 또 비법이라고 하셨을 것 같은데 저희 시청자분들이 엄청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.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저도 엄청나게 연구를 많이 해서 결국 제가 강의 시작한 지가 지금 한 5년, 거의 만 5년이 다 돼가는데 드디어 이제 찾았습니다. 저도 그 스스로 찾은 결과에 대해서 흥분이 돼가지고 밤에 자다가 생각을 했거든요. 그래서 그날 밤 꼬박 그냥 제대로 자지도 못했죠. 그 정도로 굉장히 획기적인 아이디어 같은 생각이 듭니다. 어떻게 풀었냐 하면은 모든 거는 그 기본 원리에서 뽑아져야 되거든요. 사기죄 지금 근본 대책을 얘기하려 그러면 형법의 사기죄 구성 요건부터 봐야 되거든요. 그래서 형법 347조 1항에 이제 그 조문이 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전에도 얘기했듯이 이렇게 돼 있죠.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, 이렇게 돼 있잖아요. 그러면 우리가 어떤 증거를 확보해야 될지 이제 그걸 찾아내야 되거든요. 그래서 보면은 제가 이제 PPT로 만들어 왔는데요. 이제 그걸 이제 뜯어 보면은 첫 번째 제일 큰 게 뭐냐면은 속이는 거, 기망, 속일 기자, 그물망자, 피해자를 속여서 그물에 담아버리는 거죠. 그래서 이제 돈을 가져가는 건데, 일단 기망 행위,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피해자가 속아서 착오에 빠져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주는 거, 이걸 이제 어렵게 이제 처분 행위라고 이제 우리가 표현하는데, 이제 이 두 개, 속이는 거, 사기꾼이 속이는 그 행위, 피해자가 거기에 따라서 속아서 처분해 주는 거, 재산을 주는 거, 이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계약서나 뭐 쓸 때 이제 그 두 개를 항상 머릿속에 이제 담고 있어야죠.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 해가지고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. 그러면 우리가 비행기가 뜨려 그러면 양쪽 날개가 있어야 뜨는 거 아니냐. 그렇다면 사기율이 증명하는 것도 결국은 증거가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. 첫 번째가 뭐냐면 사기꾼이 속였다는 증거. 아까 어렵게 말해서 기망 증거라 그러는데, 이게 더 쉽게 표현하면은 속인 증거.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피해자가 주는 거, 돈 주는 거, 처분 행위라고 이제 표현하는데 말이 너무 어려워서 이걸 이제 이렇게 했죠. 돈 준 증거. 물론 이제 주는 게 돈뿐만 아니라 뭐 부동산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은 그래도 그 재산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돈 아닙니까? 그래서 돈을 준 증거. 요 용어는 다 내가 만든 용어입니다. 기망 증거, 처분 증거 이것도 마찬가지고 속인 증거와 돈 준 증거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. 이렇게 양쪽 날개가 있어야 뜨듯이 두 개가 있으면은 이제 사기가 이제 증명이 되는 거죠. 그리고 중간에 이 두 개를 연결시켜 주는 게 뭐냐 하면은 착오에 빠지는 거. 피해자가 착오에 빠지는 게 바로 비행기로 따지면 몸통에, 비행기 몸체에 해당되는 거죠. 그래서 항상 우리 계약서나 이런 거 쓸 때 이렇게 염두에 둔다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내가 이런 말을 한번 지어봤습니다. 비행기는 양 날개가 있어야 뜨듯이, 날 수 있듯이 속인 증거와 처분 증거가 있으면 사기 입증이 쉬워진다. 이렇게 했습니다. 그래서 너무 좀 말이 좀 어려운 것 같아서 또 제가 또 며칠 또 생각했습니다. 이거를 우리가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함수 있지 않습니까? X좌표, Y좌표 이런 식으로 여기 한번 대입을 시켜봤더니 이게 사분면에 전부 다 해당이 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. 그래서 X좌표는 이제 돈을 준 증거, 처분 행위죠. 준 증거하고 이 Y좌표, 세로 좌표는 속인 증거, 이제 요걸 해서 이제 이렇게 해봤더니 첫 번째가 이제 1번이 속인 증거하고 거기에 따라서 속아서 돈 준 증거가 있으면 사기 입증이 다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문서에 이 두 개를 다 담으면 다른 걸 조사할 필요 없이 이걸로서 바로 기소가 가능한 거고,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 2, 4분면 쪽에 보면은 속였다는 거, 속였다는 증거는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돈을 줬다는 증거가 없으면 이 범죄 행위는 아직까지 완성이 되지 않은 거죠. 다시 말해서 법적으로 얘기하면 미수에 그친 거죠. 그래서 그 단계에 있는 거는 사기 미수가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속였다는 증거는 없는데 돈을 줬다는 증거는 있다. 이건 바로 대부분 80%가 불기소되는 민사 사건으로 넘어가는 거죠. 형사적으로는 사기죄로 고소를 하더라도 불기소가 되는 거고, 노란 거에 나오는 거고.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은 속였다는 증거도 없고 돈을 줬다는 증거도 없고,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구두 계약을 한다든지 현금으로 돈을 줘서 차용증도 안 받고 이런 상황이죠. 이런 경우는 당연히 사기죄도 증명이 안 되고 민사적으로
돈을 달라고 소송을 하더라도 증거가 없으니까 민사에서도 보호를 못 받는 이렇게 X좌표하고 Y좌표를 했을 때 이 안에 다 포섭이 되더라고요. 그래서 야 이게 엄청난 발견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. 저만의 생각일지 모르지만 아니요, 검사님께서 정말 진짜 획기적으로 쉽게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신 것 같은데 비행기 양날개에 대입하신 건 정말 기발하신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기만과 돈 준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건데 속임과 돈이 있어야 된다는 건데 사기꾼 피해자분들이 대체적으로 이렇게 오시잖아요. 내가 돈 준 증거가 여기 있는데 왜 사기죄가 아니냐. 그렇죠. 많은 피해자들이 네, 그래요. 많은 피해자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양날개가 있어야 된다는 것도 얘기를 해주셨고 그 사이에 피해자의 착오가 있어야 그렇죠. 연결시켜주는 거. 그게 이제 된다. 법적으로 인과관계라고 하죠. 원인과 결과. 속였다는 원인,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돈을 줬다는 결과. 왜냐면 그게 인과관계가 없으면은 그게 사기가 완성이 안 되는 거거든요. 이 인과관계라는 게 들었을 때는 제가 뜻은 아는데 되게 어렵죠. 사실 연결시키기는 어렵거든요. 네. 근데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되게 간단한 것 같고 지금까지도 쉽게 설명했다고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이거는 보니까 한눈에 딱 들어오네요. 예. 네, 시청자분들한테 도움 많이 될 것 같습니다.